그래서 일단은 뭐 되게 첫 퍼스트 라인 테라피로 시작을 하고 어떤 약을 쓸지는 뭐 뭐 피지션의 프레퍼런스나 환자의 프레퍼런스 혹은 그 약을 쓰고 뭐 얼마나 톨러러블 하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퍼스트 라인 간에 스위치를 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라인 치료에서 세컨드 라인으로 스위치를 할 때 되게 뭐 트리트먼트 페일리어라든지 아니면 서브 옵티멀 리스폰스가 있다거나 그럴 때 이제 세컨드 라인으로 옮겨가는데 사실은 이게 경계가 모호하긴 하죠. 언제를 트리트먼트 페일리어를 보고 어떨 때 서브 옵티멀 리스폰스를 볼 거냐 뭐 그런 얘기인데요. 최근에 뭐 no evidence of disease activity, NIDA 해가지고 아예 그냥 뭐 disease activity를 없는 상태를 목표로 잡게 되면 뭐 suboptimal response에서도 그러니까 MRI activity가 있으면 세컨드 라인으로 early switch 하는 거를 이제 뭐 recommend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뭐 초기에 아주 early intensive therapy를 해야 된다 혹은 뭐 escalation therapy를 해야 된다 요 간의 어떤 논쟁도 결국에는 이 맥락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세컨드 라인으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트리트먼트 페일리어나 서브옵티멀 리스폰스를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약으로 스위치를 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는 케이스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잡음이 있는데 누가 마이크를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요. 내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핑거리머드를 많이 그 2차 약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그 트리트먼트 페일리어나 서브옵티멀 리스폰스가 있어서 어떤 약으로 바꿔야 할지가 고민이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이제 뭐 아탈리즈맵이나 알렘투즈맵이나 클라드리빈이나 외국에는 이제 리투크스맵을 우리나라는 이게 그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걸 하려면 이제 허가 외 사용 약제 승인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리투크스맵은 예외로 하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쓸 텐데 일단 그 핑거리머드의 경우에 그 스위치를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알렘투즈맵이나 클라드리빈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그 알렘투즈맵이나 클라리빈은 이제 림포사이트를 디플리션 시키는 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페리페럴 그 서큘레이팅 림포사이트가 충분해야 이 약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핑거리머드를 약을 끊고 이 서큘레이팅 림포사이트가 리파퓰레이션이 되기 전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알렘투즈맵이나 클라디빈을 써도 약이 워킹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서큘레이팅 림포사이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핑거리머드가 림포사이트를 림프노드에 가둬놓은 상태에서는 그 알렘투즈맵이나 클라디빈을 써도 약효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을 핑거리머드를 끊고 리파퓰레이션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렘투즈맵이나 클라디빈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거 뭐 환자들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뭐 그 핑거리머드를 끊으면 한 2주부터는 이제 리파퓰레이션이 시작돼서 되게 뭐 4주, 6주, 뭐 8주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한정없이 기다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핑거리머드를 끊게 되면 다시 아시다시피 그 리바운드와 디지즈 액티비티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6주 이상 기다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새로운 릴랩스나 MRI 액티비티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평균적으로는 한 4주 정도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리포사이트 카운트를 폴로업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서큘레이팅 리포사이트가 리포퓰레이션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알림투즈맵이나 클라드리빈을 쓰는 거죠. 근데 그 클라드리빈의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효과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조금 클라드리빈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되게 우리가 클라드리빈도 그렇고 알림투즈맵도 그렇고 물론 이제 논란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게 B셀 디플리션이 이 약제들의 효과 메커니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알렘투즈맵에 비해서 클라드리빈은 B셀 디플리션이 일어나는 것에 약간 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그것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게 녹색이 플라시보고 알렘투즈맵이 노란색인데 약을 쓰면 알렘투즈맵의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B셀 디플리션, 이게 CD19 B셀 카운트를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렘투즈맵의 경우에는 뭐 되게 빠르게 B셀 디플리션이 일어나요. 되게 한 달 정도면 거의 이제 뭐 완벽하게 B셀 디플리션이 일어나고, 근데 클라드리빈의 경우에는 이게 한 2달까지도 좀 늦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 렉이 있어서 되게 핑거리 모드에서 클라드리빈으로 스위치하는 경우에 초기에 리바운드 액티비티 핑거리 모드를 이제 디스컨티뉴에이션 하고 난 후에 리바운드 액티비티에 노출돼서 브레이크스루 릴랩스가 일어나는 경우들에 대한 보고들이 드물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근데 여기 이제 B셀이 리파퓰레이션, 그러니까 알렘투즈맵이나 클라드리빈 후에 리파퓰레이션 되는 또 카이네틱스를 보면 알렘투즈맵은 굉장히 빠르게 리파퓰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클라드리빈은 거의 1년째도 베이스라인의 한 15%, 20% 미만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어떤 우리가 알렘투즈맵이 세컨더리 오토이뮨 액티비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이 알렘투즈맵 쓴 후에 뭐 타이로이드 아이리스 생기는데, 뭐 아주 드물지만은 뭐 ITP, 트롬보사이토페니아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 B셀 리파퓰레이션의 카이네틱스의 차이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탈리즈맵으로 스위치한 만약에 나탈리즈맵은 굉장히 디지즈 액티비티를 컨트롤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오래 쓸 수가 없잖아요. PML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쓴 후에는 이제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옵션에 대해서 또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리투스맵은 우리나라 이제 보험급여, 그러니까 허가 문제 때문에 지금 고려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뭐 다시 퍼스트 라인으로 돌아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핑거리 모드나 뭐 알렌투즈맵이나 클라드리빈 이렇게 아마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고려돼야 될 사항이 나탈리즈맵을 끊으면 다시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베이스라인 디지즈 액티비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되게 거의 한 예상 가능한 경로로. 그래서 대략 피크 액티비티는 한 4개월, 7개월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알렘투즈맵이나 클라디즘의 경우와는 다른 약이죠. 그러니까 알렘투즈맵이나 클라디즘은 뭔가 이뮨 리컨스티튜션이 될 때도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런 리퍼토어를 가진 이뮨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나탈리즘맵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냥 BBB 통과하는 걸 막고 있다가 그걸 그냥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돌아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실은 핑골리모드 쓰다가 뭐 재발한지 해서 나탈리즘을 바꾼 경우에 다시 핑골리모드로 돌아가는 것도 조금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핑골리 모드로 컨트롤이 잘 안 돼서 나탈리즘으로 갔는데 다시 또 핑골리 모드로 돌아간다고 하는 선택이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탈리즘을 후에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PML인데, 나탈리즘을 끊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PML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끊은 후에도 대략 6개월 정도까지는 PML 리스크가 이제 존재한다. 그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탈리즘의 후에 뭐 알렘투즈맵이나 클라디리빈이나 그런 약으로 핑골리모도 마찬가지지만 그 적어도 6개월까지는 사실 뭐 PML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좀 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MRI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핑골리모드 후에 클라디리빈으로 전환했을 때 그런 브렉스루 디지즈 액티비티 있을 수 있다. 그런 이펙트 렉 현상 때문에. 근데 이거 나탈리즘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탈리즘앱 끊은 후에 리바운드 디지즈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는데 클라디리빈은 B셀 디플레이션 될 때까지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위험이 노출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나탈리즘앱을 쓰다가 이제 뭐 PML 리스크 때문에 다시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된다면 그 최선의 선택은 아마 렘투스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케이스 하나 준비했는데 벌써 20분이나 지났네요.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